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늘 오전 9시 15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 환자 501만 5,676명, 누적 사망자는 32만 5,5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이 처음 보고된 지 142일째 만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미국이 소재한 북아메리카가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보고된 나라는 미국이며 뒤이어 유럽의 러시아와 스페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어제인 19일 하루 동안 미국의 확진 환자는 2만 289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1,55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최다 확진 환자 발생주는 캘리포니아주로 어제 하루 동안 2,093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집계됐고 일일 최다 사망자 발생주는 뉴욕주로 어제 하루 동안 168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늘 오전 9시 34분 기준 미국 내 확진 환자는 총 157만 2,091명, 사망자는 9만 3,5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확진 환자가 265명 늘었고 사망자는 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증가폭보다 확진 환자는 절반가량 줄었고 사망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늘 오전 9시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38,889명, 사망자는 1,6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서 인력 송출업체를 통해 애틀랜타로 파견된 근로자 4명이 한국 귀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석 달가량 애틀랜타에서 일을 했으며 파견 기간 동안 같은 방을 사용하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이들 외에도 애틀랜타에 파견됐던 근로자 80여 명이 아직 애틀랜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총영사관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KTN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온 근로자 80여 명이 일할 만한 현장은 여러 정황상 SK 배터리 공장이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미국이 경제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접촉자 추적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지역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2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 능력 확대와 추적 인원 증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10월까지 접촉자 추적 인원 3만 명에서 10만 명 추가 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재개되기 시작하자 채운계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정부 기관 등이 문을 열기 시작하자 근로자 발열 검사를 위해 채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운계는 경제 재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의료기관에서 수요가 많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채운계 제조업체들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채운계 제조업체 아메리칸 다이어그 노스틱은 비접촉 채운계 수요가 900% 증가했고 채운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여주는 ADC 디지털 채운계 수요는 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범죄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도 인종차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양인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도 보고됐으며 욕설이나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동양인 비율은 6%에 불과하지만 미국 내 의사의 18%, 간호사의 10%가 동양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전문지 스탯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바이오 업체 모더나의 백신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월요일 실험 참가자 중 8명의 몸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해 글로벌 증시를 들썩이게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탯은 모더나의 실험 참가자 45명의 백신 투약 반응에 대한 자료와 중화 항체가 형성된 8명의 나이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에 협력 중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발표가 없다는 점, 형성된 백신의 지속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주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는 19일 조지아 수사국 GBI를 방문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각각 1,000개를 전달했습니다. 한인범죄예방위 박형관 이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많은 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스크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용품업체 존슨앤존슨은 발암 논란이 일어난 활석 성분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 판매를 점차 줄여 이후에 북미 지역에서 판매를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석은 지구에서 가장 무른 돌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근처에서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활석 성분 제품의 성면 오염 우려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소비자들의 습관 변화와 제품 안전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 그리고 소송 부추기기 광고의 영향으로 미국 내 수요가 감소해왔다며 판매 중단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활석 소재 당사 제품들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로부터 1만 6천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존슨앤존슨 측은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안전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판매 중단 결정은 북미 지역에서만 실행되며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